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더 보탤 점이 있거나 하면은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 다음 또 이어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토론이 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친구랑 1대1로 수다 떠는 것과 아이들과 하는 그 토론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친구랑 특정 주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네. 토론이 무엇인가에 썼던 그 항목들이 딱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반 애들이랑 질문 답변만 했는데도 저희가 정리했던 그 상황이 딱 맞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맞아요. 토론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게 토론인가 싶은 순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러면 맞아요. 그것도 토론이 되는 걸까요? 박윤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끼리 우연찮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그 어느 한 장면이 토론해야지, 절차에 맞춰야지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장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토론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토론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박윤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진아쌤이 경험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 정의해서 토론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게 토론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 이야기들이 태킨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엮여가면서 그 하나의 줄기를 따라서 쭉 흘러가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 경험들이 종종 있잖아요. 토론이라고 우리가 미리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 분명히 토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친구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인보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목적 있는 대화가 토론인데 수다는 목적은 없잖아요. 서로의 그 목적 없이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연속 질문이 되어버린다던가 더 깊이 탐구가 일어나 버리면 그 순간만큼은 토론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수다를 떨 때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은 토론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어떤 탐구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너의 생각과 차이점이 드러나면서 새롭게 뭔가를 보게 되는 지점이 올 때 그때 토론했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이 뭐지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가 탐구 중에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토론은 토론을 하기 전과 토론을 하고 나서 질적인 사고의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다는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그거 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토론을 해서 질적인 성장이 되고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과거로 돌아갈 거야. 애써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 구조 자체가. 그러나 수다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하기 전과 토론을 한 그 후의 전후를 비교하면은 사고의 질적인 성장, 향상이 일어나면서 인격이 바뀌는 거죠. 그만큼 삶의 질이라든가 인격이라고 하는 거가 더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론이 갖고 있는 커다란 힘일 수 있겠죠. 그래서 토론을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이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토론은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끔 사회나 과학이나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네. 개념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애들한테 얘기해주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해? 애들에게 제일 피곤해라 하는 질문인데 왜라고 질문을 하면 애들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개념 토론이 되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네. 과학적인 그런 데서는 가설을 한번 상정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고 활동이면서 탐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문이고 중요한 활동인 거죠. 그거 탐구로 갔을 때 개념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일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나 많은 얘기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해도 성공하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거야 하지만 수다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토론을 가름할 수 있는 그 특별함이 필요한데 그 특별함을 우리가 탐구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토론과 질적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한 발 더 깊이 내려가는 건데 그게 비법인 거죠. 네네네.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수다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탐구로 이어지는 거가 있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번 시간에 탐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도 수다로 끝나서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찮은 것에서 시작해도 탐구로 진행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함주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이라는 것은 야 우리 이번에는 이런 걸 다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목적이지만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때요? 나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탐구심이 막 발동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이렇게 삼는다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격식이 있는, 절차가 딱 있는 담화를 한다 그러죠. 담화, 그냥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겨우 나누는 정도라면 어느 집 고기가 더 맛있대 하는 정도라면은 여기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탐구라고 하는 논리적인 절차를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토론처럼 딱딱딱딱 그 절차대로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절차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질적으로 향상을 도모하는 어떤 그 탐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담화와 대화와 토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에서 만난 옆에 앉아있는 꼬맹이한테 처음엔 이게 툭툭 손가락 장난을 하다가 깊이 있는 대화로 빠져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사라 부모들이 갖고 있는 퍼실리테이터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교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발문을 끌어줘서 그 아이의 사고가 더 깊어지고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해 나가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확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아이한테 알맞은 디딤돌을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지 되는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그것을 비고츠키가 얘기한 근접 발달 이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위 퍼실리테이터적인 그 교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지식을 전수해주는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교사 역할은 그런 역할로서 이렇게 탈바꿈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바로 주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과거의 지식을 절대시해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진리 마냥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지양하는 가운데 내가 새로운 것으로 역할자가 돼야 된다면 바로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토론이 뭐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 교사의 역할은 마땅히 함께 떠올려져야지 되는 그런 이제 물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에는 절차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디베이트 옛날에 우리 토론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입론 발표 양쪽이 하고 그 시간을 주고 또 뭐 반론을 펴고 최종 변론을 하고 찬으로 시작해서 또 찬으로 끝나고 하는 이런 딱딱한 절차도 있지만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에서 보면은 그런 절차가 없거든요. 그러나 사고의 흐름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정형화할 수 없는, 규제화할 수 없는 그런 절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라 그래서 딱 하드한 것이냐 그건 아니고 사고의 흐름의 절차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한두 개 빼도 되는 거가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상대가 무엇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발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상대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도 있어요. 토론은 할 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질문했는가, 무엇을 궁금해해서 물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질문을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절차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토론의 갈래 또는 토론의 종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립식적인 거가 있죠.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깊이 그 개념을 탐구해 나가는 심화형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이 가장 좋지? 학급 어린이 회의처럼 하나로 수렴해 가야지 여러 개의 의견 중에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고 하나로 수렴해 가야 되는 수렴적인 것도 있고 원탁이나 패널처럼 뭐가 있지? 야 이것도 있어. 그것도 그러네 하고 여러 개의 대안들을 확장적으로 풀어내지는 확장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디베이트 토론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의 주제에 쟁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팀이 계속 쟁점들을 다 토론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둠별로 1모둠은 1번 쟁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토론해줘. 2번 모둠은 2번 쟁점. 그래서 쟁점들을 직소처럼 나누었다가 나중에 저희 모둠에서는 이런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저희 모둠은 이런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쟁점들을 다 모으면 처음에 하고자 했던 원래 주제를 건드려 볼 수 있는 직소식 또는 퍼즐식 토론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서 토론은 60여 가지 그러니까 세상을 떠돌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면 아이들이 어떤 물음을 묻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두 가지씩만 각 유형별로 가지고 있다면 선생님들은 거기다 하나씩 더 보태서 자유롭게 믹스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바로 그 아이를 생각하는 아이로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궁금한 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연속 질문을 하는 중에 한 발 더 나갈 때 그게 사고기술 기법일까요? 네네네,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어. 생각한 근거는 뭐니? 예를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는 네네네. 하나하나가 한 발이라고 저는 여기 이 네, 여기에서 맞아요, 맞아요. 배웠는데요. 네. 근데 그거를 그 학생과 교사가 단둘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급 전체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신 아래에 천사는 교사 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해줄 때, 한 수 다음을 읽어서 그 아이를 이끌어주는 발문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해줄 때, 교사는 이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반 전체가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된 전체 맥락 속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향이 어떻게 천파만파로 뛸 것인가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 전체를,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하는 그것과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딱 바탕에 가지고 그게 지향이 된 가운데 그런 발문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기술 아싸, 내 입장에 써먹어야지.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래? 굳이 얘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든가. 애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굳이 비교를 하라 하면 애들은 나가 떨어져요. 와, 도대체 이거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지 아이들은 스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차라리 얘들아, 우리 이쯤에서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해봐요. 아니면 예를 좀 들어봐요. 애들 입에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와,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누가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선생님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거는 사고 기술 훈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도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끝나면 스스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한 게 그거예요. 네. 선생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기술 카드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럴 때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차라리 카드를 칠판에다 딱 붙여놓고 얘들아, 우리 이때쯤은 무슨 질문을 해야지 다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요. 애들이 그 집게 하는 건 말이 안 나오니까, 그 사고기술 이름을 다 모르니까. 아, 이름 모르면 어때요? 적어요. 나와서 짚어봐. 그럼 이거요. 맞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이게 평소에 모든 아침에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3월 2일부터 끝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헤어지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사람이 쓰는 모든 말은 다 사고예요. 다만 린넨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거를 체계화시켜놔서 한 발 늦었다인 거지,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질문이 있는 교실이 있고 하브르타가 있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어보는 것은 두 가지죠. 갈래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무엇이라고 하는 갈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범주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외국에서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가 마치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사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래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무엇이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음을 묻잖아요. 물어보는 걸 우리가 묻다, 묻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묻는다라고 할 때는 범주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범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어떻게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우리의 물음은 다 그 범주 갈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음을 묻든지 간에. 그 안에 또 작은 갈래들이 있는 거죠.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론이 뭐지? 토론이라고 하는 범주의 개념을 정의하는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방법? 다 마찬가지죠. 네. 하늘이 뭐지? 그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저것을 하늘이라고 한다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그 범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로 가야지 내가 갈 길이지 하고 이렇게 어디를 물어보잖아요. 어디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범주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이 뭐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징들을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진리가 없다. 말로 하는 거다. 그다음에 탐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묻고 따지기를 하는 거다. 그다음에 하나의 절차이다. 목적이나 이런 게 될 수 없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이래서 이런 것들이 토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잣대를 좀 딱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휘둘리지 않고 이거 오늘 잡담하고 끝난 것 같아라고 하는 후회만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죠. 토론을 왜 하느냐에는 이제 의미 탐구, 개념 탐구,
그다음에 어떻게 하지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것, 문제 해결을 위한 것 많잖아요. 제가 애들이 문제를 만들고 하는 그 갈래 중에 하나이라서 선생님들이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떤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기로 갖다 놓지 하는 거를 내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듯이 요 안에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없으면 참 힘든 거죠. 뭔가 했는데 이게 보람이 없어서 그때가 애들 데리고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